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그제 첫 달분이 지급됐었죠. 어제 복지부가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일단 중단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어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서울시 전효관 국장을 연결해서 서울시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모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경기였죠. 우리 축구대표팀이 피지와의 첫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축구대표팀의 순조로운 출발로 축제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올림픽 개막식을 앞둔 브라질은 어떤 분위기인지 브라질 한인회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가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효관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결국 청년수당 사업 중단이 된 거죠? 네, 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직권 취소가 와서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법적인 다툼의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자, 언제 제소가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전해진 대로 대법원에 지금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처분은 일단 빨리 좀 풀기 위한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부의 이번 조치 때문에 가장 혼란스러운 건 어제 보건복지부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첫 달분 받은 2,831명으로 알려진 청년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14억 정도가 지급된 거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돈을 받은 청년들의 문의가 지금 서울시로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 받은 청년들이 좀 혼란스러울까봐 저희가 이제 이런 불가피하게 이런 사태가 초래된 거에 대한 사과와 이 돈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지금 안내 문자를 오늘 아마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대법원의 판단 여부 관계없이 이 네네. 1차분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고 써도 상관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 보건복지부는요, 서울시가 알아서 환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던데, 써도 괜찮은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법적인 검토를 했고요. 네네. 청년들에게 귀책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저희가 당시에는 적법하고 준수, 절차에 의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혹시 만에 하나,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네. 개인들에게 귀책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하, 서울시가 책임질 일이 생길지라도, 네. 개인들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네. 네, 어제 보건복지부도 이 청년들에겐 귀책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이 핵심 내용인데요. 복지부가 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많이 이제 알려진 얘기인데요. 네. 저희랑 합의를 한 6개월에 걸쳐서 합의를 했었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압력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사실 보도가 됐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행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태, 직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물었으나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요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자, 이 지금 말씀하신 6개월간의 협의 과정이요. 네. 복지부에서도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제 이 서울시의 주장은 구두 합의가 됐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무원은 서류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네. 뭐 합의 이 확정에 대한 혹시 서명 근거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건 뭐 행정 간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니까 네. 저는 사실은 모든 얘기의 출발은 좀 진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진실이 뭘까요? 저희 뭐 명백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고요. 네. 예를 들면 일부 언론에서 사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왜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는 건지, 그건 뭐 명백하게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그 사실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계속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좀 엉뚱한 프레임을 이렇게 더 씌우거나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는, 그리고 특히 뭐 장관께서는 뭐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이런 상태로 발언을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이 청년에 대한 불신 아니냐, 도덕적 해이, 또는 이 서울시의 예산 규모에서 한 90억 원 정도면 만에 하나 부작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향후 보완을 전제로 한번 실험해 볼 만한 것 아니냐 하고 여쭤봤는데요. 네. 이게 이 돈은 이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는 입장이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뭐 면접을 가면 얼마를 준다든지 학원에 등록하면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들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청년들에게 자율성과 관심과 필요에 맞는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사업을 만든 이제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실험이 장려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계속 수정 보완해가면서 과거의 틀로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봐야 되는, 지금 누구도 사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서로 이것들을 보완해주는 좀 협력 체계가 필요한데, 네. 이걸 뭐 시작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우려하는 일각에서는요, 어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금 살포 이런 표현도 좀 쓰지 않습니까? 선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복지부는 이 돈이 만약에 이제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이 돼서 이 사용의 용처가 좀 추적되거나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낫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냈어요. 혹시 그런 방식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건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네.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를 영수증을 내게 돼 있거든요. 모니터링이 그리고 가능하게. 영수증을 내게 돼 있고, 네. 그 영수증을 내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네. 영수증이 낸 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체크카드인가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검증 장치가 있고, 뭐 어떤 돈이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불통 상황에 아마 배경과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네. 지난 2일에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셨죠? 네. 복지부 장관과 토론을 하고 나서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자, 애초에 복지부가 이 사업을 승인해 줄 의지는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이제 뭐 복지부와 아마 정부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네. 뭐 사업의 승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건 뭐 복지부뿐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쟁점이라고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뭐 아는 전문가들과 뭐 이렇게 행정 공무원분들끼리의 논의에서는 별다른 사실 쟁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뭐 승인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보고가 다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정치적 결정이라고 저희로서는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질투인지 뭔지 이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부를 넘어서는 그 위입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저희랑 완전한 합의를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럼 복지부 장관 차원까지 해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건 뭐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를 넘어선 권한이 없는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입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로서는 지금 뭐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뭐 사업의 설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좀 진실이라는 것에 좀 기반해서 좀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서로 갈등만 좀 확산되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 수당, 청년 이 활동 지원 사업, 이 구직 문제와 취업 문제와 어떻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애초에는? 이제 이 일자리를 푸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누구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을 전제하면 이제 정부에서 하는 청년 취업 인턴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천억의 돈을 80%는 기업에 주고 20%는 청년들에게 고용보조금으로 줍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국회에서 그 결과를 보니까 고용보조금으로 준 1억은 5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업에다가 돈을 기업 인턴 지원비로 준 것은 1억에 14명 정도밖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보조를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는 뭐 정부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상관없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계속 돈을 주는 형식, 이건 이제 기득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틀을 빨리 벗어나야 청년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진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대법원에 제소하신다고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자, 대법원의 좀 판단, 승소 가능성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희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협의를 충실히 했고 합의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그의 합의된 안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군요. 네, 맥락들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이 대법원의 또 이 재판 진행 과정 판결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전효관 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 네, 지구촌의 축제 2016 리우올림픽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에 개막식을 열고요. 17일 동안의 열정과 감동 스토리를 이제 써내려갈 준비 마쳤습니다. 공식 개막에 앞서서 우리 축구 대표팀 오늘 오전에 피지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8대0이라고 하는 대승을 거뒀고요.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리우에서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교민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브라질 한인회의 김효진 회장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직 공식 개막은 안 했지만요. 첫 경기부터 우리 축구대표팀이 8대0 대승을 거뒀는데 회장님 보셨습니까? 예, 아주 좋은 시작을 우리 한국 대표팀이 했습니다. 네.
자, 중계방송으로 보니까요. 이 응원하는 교민들이 많이 눈에 띄던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응원을 많이 가셨나요? 예, 그 축구 응원단이 그 살바도르라는 시에서 첫 번째 PG팀과 경기를 했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 교민들이 상파울루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상파울루에서 살바도르까지 비행기 편으로 2시간 반이에요. 아하.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응원팀이 좀 힘들게 몇 분이서 살바도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현지에 계시는 그 태권도 수련생들 그런 브라질 현지인들이 같이 참석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개막식이 이제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요. 5일 저녁 7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토요일 6일 아침 7시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이 회장님, 현지의 올림픽 분위기가 좀 후끈 느껴지나요? 예, 지금 현재 브라질 정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요 브라질 국민들의 올림픽 분위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흥분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좀 나름의 이제 이 차가운 면과 뜨거운 면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회장님, 리우 올림픽 한인 지원 위원회가 구성됐다고요? 예, 구성됐습니다. 네. 이 지원위원회는 브라질 한인회와 또 체육회 그리고 공관, 총영사관을 같이 공조하며 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브라질에 우리 교민은 한 얼마 정도 살고 계세요? 현재 우리 교민이 5만 명. 아.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파울루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적지 않은 수인데. 그러면은 이 김 회장님 브라질에 거주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브라질에 이민 온 지가 38년 됐습니다. 아, 일찍 가셨군요. 중학교 다닐 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공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네. 봉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어떤 면 때문에 거기 정착하게 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 브라질 태권도를 브라질에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브라질에 오게 됐고요. 계속 태권도 사업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도를 통해서 접하니까요. 리우에서 승용차로 6시간 거리에 있는 상파울루 교민들, 상폴로에 많다고 하셨으니까요. 매일 버스를 대절해서 응원전에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생업에 큰 지장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한국, 우리 교민들은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경제 10대 대국, 또 올림픽 스포츠 강국, 또 문화의 강국, 그런 우리 조국의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에서. 정반대잖아요. 한국과 지구편 정반대에 있는 그렇죠. 저희는 저번 27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12시에 한국 본진이 도착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 그때 저희 교민들이 버스 2대로 타고 6시간이나 거리를 가서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응원을 해주고 환영식을 해주고 또 브라질 언론에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브라질의 그 올림픽에 참석하는 그 많은 나라 중에 제일로 재미있게 사물놀이와 함께 환영식을 해주고 그런 보도가 브라질 전국에 나갔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교민들은 한국산 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생업에 지장이 있어도 열심히 응원에 나서신다 이런 결의신데요. 자, 그런데 올림픽 시작 전부터요. 이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제 출전을 포기한 선수도 있었고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카 바이러스 어떤 상황인가요? 예, 브라질에 대해서 보도 언론에서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파울루에 계시는 5만여 명의 교민 여러분들이 한 분도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는 그 지역이 브라질이 원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 북동쪽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또한 많이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언론상으로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란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또 이 시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치안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치안 쪽으로 우리 교민 지원위원회와 또 공간에서 같이 공조하며 네. 걱정을 많이 하는 그 안전수칙이라는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돌렸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치안 문제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래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습관화됐지만은 네. 여행 오시는 분들은 복장 차림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간소한 복장 그리고 현금은 될수록 비상금만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조심해야 됩니다. 날치기 같은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안 문제는 조금 이제 너무 외지인처럼 눈에 띄지 말아야 되겠군요. 자, 회장님께서는 좀 어떤 선수나 어떤 종목 기대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저희가 한인 지원위원회에서는 벌써 첫 번째로 축구 대표팀을 환영식을 가졌고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유도팀, 그 다음에 태권도팀. 유도팀은 어제 상파울루에서 리오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아직도 상파울루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인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편이나 또 식편, 브라질 식편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음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주 최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태권도 사범이다 보니까 신경을 같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아주 선수들이 기량이 아주 좋은 걸로 파악이 돼서 그 5명 선수 중에 금메달 3개 정도는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도 선수단 역시 총 감독으로 오신 분이 아주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완전 그 4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한 걸 보면서 또 규칙 또 열심히 운동 준비 과정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도에서도 많은 메달 또 저희가 또 펜싱 선수단 탁구 선수단 그리고 어제 사격 선수단 많은 선수단이 상파울루를 들려서 그 다음에 리오데자네이루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펜싱 선수단 역시 아주 분위기가 짧은 시간이나마 분위기를 보면서 뭐 거의 모든 종목을 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이 17일간이니까 진행되면서 현지 분위기 좀 궁금할 때 한번 다시 연결 드리겠습니다. 정말 교민들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한인회의 김효진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지 네트워크 운영 중.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